자, 여러분. 자, 하이클래스 군무원에서 행정법 강의하는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자, 군무원 7급 해설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시험 보신 분들 수고하셨고, 또 이제 앞으로 군무원 행정법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공부 방향과 출제 포인트를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그렇게 어렵다고 평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너무 쉬웠다고 적절한 수준에서 출제가 됐다. 그래서 지금 해설 강의 드리는 출제됐던 요 기출에 대해서는 내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틀린 선지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맞는 선지는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서 어떤 부분이 출제 포인트인지 충분히 확인 가능하신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왜 이게 틀렸고 왜 답인지 좀 말씀을 드리니까, 보통 문제가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아는 것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옳은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다 중요하죠, 여러분. 1번도 중요하고요. 피고는 내부 위임일 경우에는 위임관청이 피고가 되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틀렸습니다, 여러분. 위임은 당연히 법률에서 위임을 허용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권한이 넘어가는 문제니까 내부 위임 같은 경우에는 행정청의 편의로 인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위임의 경우에는 법률에 위임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되셨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접강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기억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해당 거부처분을 그러니까 아무런 이제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속력에 의해서. 근데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간접강제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거죠. 맞는 말. 니은번, 간접강제의 규정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부작위에서도 준용이 되죠. 그 다음에 디귿번,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게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인정될 뿐이지, 그에 대한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예, 디귿번도 맞습니다.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강제 결정에서 결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한 후에 확정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비상금 추심은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간접강제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접강제 결정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 디귿, 미음 2번으로 가주셔야 되겠네요. 2번으로. 그쵸? 그 다음에, 자, 국가배상법과 관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 맞는 말이고요. 예, 외국인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상호보증이 있어야 되고요. 1번. 그쵸? 자, 틀린 거는 3번입니다. 너무 쉽죠, 이거는. 자, 여러분, 국가배상법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비권력적 작용 모두 포함되지만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은 제외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네. 자, 예.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관련한 중대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자기 의무가 인정이 되고요. 자,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재량의 0으로 수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지도에 대한 문제네요. 그렇죠?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는 비권력적 작용이죠. 당연히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합니다.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면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아닙니다. 행정지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자, 2번.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도에 그쳐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지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불이익 조치를 취해서도 안 됩니다.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예,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요. 자,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교육부 장관의 학칙 시정 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보죠. 불이익 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설립 행위를 보충하는 강학상 인가가 아니라 특허죠. 특허 설권적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정답은 2번. 아주 쉬웠죠. 자, 그 다음에 유총 조달 계약은 사법 관계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계약, 입찰계약, 공급계약 이런 말들은 다 사법상 계약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됐죠? 예. 입국 금지 결정이 있는 경우 행정처가 이에 구속돼서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는 것, 즉 재량의 불행사는 여러분 위법한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6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죠. 여러분, 기판력은 당사자와 후소 법원이 판결에 기속되는 힘입니다. 즉 판결에. 근데 행정심판의 재결은 그렇죠? 판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했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기판력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법 문제네요. 1번 보겠습니다. 자,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요.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다. 이런 걸 뭐라 한다? 직권주의라고 얘기한다. 예외적 직권주의. 직권주의를 가미하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7번의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나머지 2번, 3번, 4번 다 맞는 선지니까 꼭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정답은 3번이에요. 여러분 3번도 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임시의사의 임기는 자동적으로 만료가 되는 거예요. 임시의사는 새로운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실됩니다. 그래서 관할행정청이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되었음을 이유로 임시의사를 해임하는 처분을 해야만 비로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잠깐만요. 해임하는 행정처분을 해야만 비로소 임시의사의 지위가 상실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일단 후임 정식이사 선임이 되으면 임시이사는 자동적으로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행정처분을 해야만 비로소 발생하는 건 아니죠.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없어진다. 그러니까 임시의사의 권한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다. 지위는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말이 좀 어렵네요.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자, 행정처분을 하면 임시의사의 지위가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발생 안 한다. 발생 안 한다. 라는 뜻이죠.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니까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으니까 발생 안 한다는 뜻이고, 어쨌든 그런데 지위가 상실된 효과는 발생을 해요. 자, 후임 정식 이사가 선임되면 임시의사의 지위는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9번. 자,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왜? 기본권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기본권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 헌법재판소에 관련한 아주 일반적인 혹은 자주 출제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신뢰가 발생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경우라도 권한을 행사하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공익이 더 크면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비과세 관행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4번 선지에서, 자, 비과세 관행으로 인해서 신뢰 이익은 발생할 수도 있죠. 당연히. 하지만 여기서 어떠한 경우라도 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1번 가도록 할게요. 자,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한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에요. 시행령의 무효를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자, 아직 위법 판결이 나온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처분의 하자는 취소 사유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판결이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처분을 했다면 해당 처분은 무효 사유가 되겠지만, 아직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그 처분의 하자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1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정답 3번이죠. 이건 좀 쉬웠죠, 여러분. 자, 당연히 상위 법령을 존중해야죠. 자, 지자체는 지자체 사무를 할 때 법령에도 당연히 따라야 되고, 시군구,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해서 사무를 처리하면 안 되죠. 상위법 존중을 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고적 격과 관련한 경업자, 경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자,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자, 자, 당초에 상품 매도 점포로서 근린생활시설을 도입했던 용도를 치과의원으로 용도 변경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있었던 기존 업자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의원개설 의원개설은 여러분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예요. 그러니까 즉 이거는 허가예요, 허가. 그래 특허가 아닙니다. 그래서 치과의사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치과의사에게 어떤 특허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인근에 있는 치과의사에게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죠. 당연히. 이거는 이제 목욕탕 판례랑 똑같은 이제 원리죠. 그렇죠? 자,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을 맞추면 되겠고 1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 여기서부터 벌써 틀렸죠. 고지되어야 하죠. 상대방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든지 뭐 모르게 되었든지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죠. 행정청이 고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지 상대방이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알게 됐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아닙니다. 고지되어야 행정청에 의해서 고지되어야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15번 곡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물. 자,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건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여러분 행정재산이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래 용도에 따라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용폐지의 묵시적인 의사표시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 공용폐지 되게. 예. 자, 그러면 취득시효가 되고 자, 시간이 지나면 다들 개인들이 다 행정재산을 취득하고 그러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2번이 틀렸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정답은 1번. 너무 쉬웠죠, 이거는. 그렇죠? 여러분, 즉시강제에는 여러분, 우리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침익성의 정도에 따라서 비교를 해보면 일단 이행강제금이 제일 약해요. 그 다음에는 대집행. 그 다음에는 신체의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직접강제. 그 다음에는 의무 부과조차도 하지 않는 즉시강제. 즉, 즉시강제가 가장 침익적이에요. 가장 침익적. 그래서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 행정몰속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즉시강제의 보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틀렸습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으로만 실시해야 된다. 이건 이제 비례성인데 보충성도 있어야 하고 비례성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6번에서는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허가 의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4번이 틀렸어요. 4번이 틀린 말입니다. 인허가 의제가 된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이거 틀렸습니다. 이건 여기서 이게 틀렸어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아니라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네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네가 직접 한 거라고 보고 관리감독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라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아니라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네가 물론 의제된 상태에서 인허가를 내준 거긴 하지만 너도 어쨌든 의사표시를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한 거기 때문에 마치 네가 직접 한 것처럼 생각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17번의 정답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가도록 할게요. 자, 당사자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 관리처분 계획안, 즉 관리처분 계획이 임가고시가 되기 전에 그 계획안에 대해서는 아직 처분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조합 총회 결의를 다툴 수밖에 없고 그것은 당사자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이거예요. 관리처분 계획안은 총회 결의를 당사자 소송으로 다룬다. 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자, 도시정비법상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분양받는 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방법으로 청산금을 청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으로 허용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당사자 소송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청산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명예퇴직 수당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는 명예퇴직 수당액을 형성하는 행정처분으로 이를 다루기 위해서는 아니죠. 이거 당사자 소송이죠. 자, 그래서 디귿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번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이거 당사자 소송이죠. 그래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자, 부당이득 반환 자, 부가가치세 환급세 지급 의무는 부당이득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그래서 옳은 거는 기역, 니은, 니을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기역, 니은, 니을이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자, 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분석해 볼게요.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처분에 의해서 납부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변상금 부과처분의 부과시가 아니라 부당이득이 발생한 시점. 자, 부당이득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될 돈을 네가 갖고 있네? 그러면 그거를 네가 갖고 있는 돈을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부당이득이 발생했어요? 납부 또는 징수 했을 때부터 부당이득이 있는 거지. 변상금 부과처분을 부과받았다. 근데 내 돈을 아직 안 내고 있어요. 그럼 부당이득이 형성된 게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변상금 부과처분 부과시가 아니라 변상금을 납부하거나 징수했을 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위임입법에서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대한 설명이고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찾으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도시정비법에서 사업시행 인가 신청 시의 동의 요건을 조합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자, 가능하죠, 여러분. 자, 가능합니다. 조합의 자치법적 사항, 자치법적 사항을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시겠죠? 자, 조례하고 그 다음에 그 조합의 자치법적 사항에 대한 것은 포괄위임 가능하죠. 포괄위임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0번 정답은 4번, 1, 2, 3번 다 맞는 말이고요. 2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공개에 관한 문제고요. 자, 정답은 이것도 4번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행하는 사면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맞죠? 통치행위에 해당합니다. 해당 정보의 공개로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에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면 실시 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 자료는 비공개 사유된다? 아니죠. 여러분, 통치행위긴 하지만 왜 그 사람을 사면해야 되고 사면하는 어떤 사유가 있었고 그 논의 절차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개를 해야 국민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통치행위를 하더라도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관에 대한 문제네요. 부관. 이것도 정답은 4번입니다. 볼게요. 자, 행정처분에 부담이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이 무효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관을 이행하기 위한 사법상의 행위도 당연히 무효화되지 않고요. 별개입니다. 따로 무효를 해야 되죠. 무효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관이 무효가 됐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자,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 신청을 했는데 뭐 환풍기 100대를 달아라 라고 부관이 근데 그게 무효예요. 그러면 그 100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누군가 사법상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도 무효가 되나요? 아니죠. 그거는 또 무효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2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계획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이상한 거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 위에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시설에서 상세계획에 반하는 일반 목욕장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 상세계획에 반하는, 걸 변경할 수는 없죠. 그렇죠? 또 승인권자의 변경 승인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되면 그 영업소를 폐쇄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소 폐쇄 처분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자, 한국 대상적 교육에 대한 문제네요. 자, 대상적 교육 문제. 자, 이거는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네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제외됐습니다. 그거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자, 벌점의 배점은 처분이 아니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 결정은 처분이 아니죠. 예,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3번. 징계를 해야 그게 처분이지 징계 요구를 했다고 해서 처분이 되는 건 아닙니다. 4번.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의 재산조사 개시 결정. 재산조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침입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처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맞는 거는 3번밖에 없습니다. 자, 2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외국인 갑이 법무부 장관에게 귀화 신청을 했는데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불허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전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것도 넓은 의미의 품행 미단정에 해당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즉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허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5년도 7월 5일 날 실시되었던 군무원 자, 행정법 7급 문제에 대한 해설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틀린 거 위주로, 그러니까 정답 위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나머지 부분도 본 강의에서 잘 녹여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들은 이제 또 이 강의를 들으시고 또 한 번의 시험에 도전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이클래스 군무원에서 이제 행정법을 아주 쉽게 본질에 입각해서 접근하는 훈련을 함께 하시면 아무리 선지가 길어도 아무리 생소한 것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원리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저랑 같이 공부하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요. 또 더 좋은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